안녕하세요, 물리쌤입니다. 오늘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좀 당부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수업을 들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걸 꼭 복습을 하고 개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학, 학습 목표부터 먼저 읽어보면은 첫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을 알아야 된다. 일단 운동량과 충격량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두 사이에 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탐색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충돌에 있어서 충격량과 운동량이라는 이 물리량들을 이용해서 안전장치의 효과성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기에 있는 정의를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로, 이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관성이죠.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트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파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트럭이 80km per hour 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치고 파리가 80km per hour 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 두 개의 물체, 파리는 물체가 아니지만 두 개의 물체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80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80이라는 속도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파리보다는 트럭이 더 클 거예요. 트럭을 멈출 때 드는 힘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갑자기 출발하거나 갑자기 멈추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운동량은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으로, 운동량은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은 소문자 P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소문자 P로 쓰고요. 이 운동량을 구하는 방법은 질량, 물체마다 질량이 있죠. 그 질량 값에 질량은 m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곱하죠. 속도는 v라고 쓰죠. 그래서 P는 mv 또는 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운동량은요,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 질량이 킬로그램이고 속도가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고요.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꼭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 돼요.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얘가 클수록,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운동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3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이 3kg짜리 물체가 2m/s로 운동한다고 칩시다. 오른쪽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체의 운동량을 언급을 할 때는 P는 어떻게 구해요?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6이라고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꼭 당부해두고 싶은 거, 운동량을 우리가 기술을 할 때는 항상 방향을 앞에다 써주세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6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래야 실수를 덜 해요. 그냥 플러스 생략하면은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 생략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처음부터
작성을 하는 걸로 할게요. 뭐 두 번째, 이 물체가 3kg짜리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3m/s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이 물체의 운동량은 항상 부호 마이너스 방향이죠. 왼쪽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크기는 9라고 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운동량을 구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질량 곱하기 속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충격량은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운동 상태를 바꿀 때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바뀌죠. 속력이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멈춰 있는데 갑자기 운동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바뀌는데, 이때 가한 충격의 정도를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충격량은 앞으로 우리는 I라는 기호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가한 힘의 크기에다가 이 힘을 가한 시간 또는 뭐 충돌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그냥 T라고 써도 무방하긴 한데 그냥 걸린 시간이라고 해서 델타 T라고 많이 쓰거든요. I는 FT, I는 F 델타 T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량의 단위는 힘이 뉴턴이고 시간이 세크이기 때문에 뉴턴 세크를 사용하고요.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얘도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따져주는데 힘의 방향과 같죠. 그 다음에 힘이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얘가 크거나 얘가 크면은 충격량은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한 가지, 얘도 운동량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쓴다고 했고 충격량도 보니까 뉴턴 세크를 쓰기도 하지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도 쓴대요. 마찬가지로 운동량도 뉴턴 세크를 쓰고요. 충격량도 뉴턴 세크를 쓴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 단위가 다르면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속력과 거리를 우리가 더할 수는 없어요. 2m/s랑 3m를 더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얘들은 단위가 똑같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인 즉슨 운동량과 충격량은 연산이 가능한 관계이고요. 어떠한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그냥 안 적으셔도 되고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증명을 하는 과정이라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충격량 I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F 델타 T로 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F는 MA로 쓸 수 있죠. F는 MA. 그래서 MA의 델타 T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A에서 A는 가속도예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어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고요. 여기다가 델타 T가 한 번 더 곱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얘 둘이 없어지고 결국 뭐만 남냐면 M 곱하기 델타 V. 다시 말하면 이 델타 V는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에요. 그래서 M 나중 속도 V2라고 할게요. 빼기 처음 속도 M V1. 뭐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이게 뭐냐면 MV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서 많이 봤는데 질량 곱하기 속도는 운동량이다. 그래서 얘는 운동량이에요. 그리고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다시 말하면 충격량은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별표를 한 50만 개 치면 될 것 같은데 칸이 없으니까 7개만 칠게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운동량을 구할 때 예를 들었던 걸 다시 한번 써먹어 볼게요. 얘는 지금 운동량을 구해보면은 플러스 6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운동량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9예요. 그럼 운동량이 플러스 6이었는데 내가 어떠한 작용을 해서 얘의 운동량을 마이너스 9로 만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운동량을 변화시키려면은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충격량을 가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충격량을 가해줘야 되고요. 이 충격량의 크기는 몇이어야 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에요. 그럼 운동량이 플러스 6이었는데 마이너스 9로 변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15죠. 15. 선생님 마이너스 방향으로 15 아니에요? 맞아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15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충격량의 방향을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충격량의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봐요. 그럼 크기만 우리는 고려를 해주면 되죠.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9까지 15만큼 바뀌었으니까 이때 우리는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15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 시간 그래프에서의 넓이는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Y축에 뭐가 있는지 X축에 뭐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얘가 힘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넓이는 충격량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Y축이 힘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으로 따졌을 때 높이가 힘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세로 길이 이게 시간이고요. F 곱하기 T가 넓이기 때문에 I는 FT죠. 이 넓이가 I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힘이 일자로 상수함수처럼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나와도 이 그래프의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그래프의 모양들은 이 모양도 아니고 이 모양도 아니고 이렇게 4번에 나온 그래프 모양을 많이 볼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충돌할 때는 이런 모양의 힘시간 그래프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4번 충돌 시 힘과 시간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뭐 할수록 작용하는 힘이 작아져 충격을 작게 받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충격량에 대한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I는 F 델타 T인데 충격량이 같을 때 이 I라는 게 같네요.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이 뭐 할수록 이 값이 어떻게 될수록 힘이 작아진대. 이 힘이 작아진대요. 근데 얘는 일정해. 그러려면은 시간이 어때야 돼요? 커야겠죠. 그래서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작용하는 힘이 작아져 충격을 작게 받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서 예시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텐데 그래도 하나를 먼저 언급을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돈 벌어서 차를 타겠죠? 운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운전을 한다고 칩시다. 운전을 하는데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핸들에 부딪혀요. 핸들 아프죠? 핸들을 딱딱하고 여러분들의 머리도 딱딱하기 때문에 충돌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이 굉장히 커요. 그게 왜 그러냐? 봅시다. 충격을 받았는데요. 충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딱딱한 것과 딱딱한 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냥 부딪히고 나서 바로 충돌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충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 값이 작으면은 F 값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힘, 여러분들의 머리가 받는 힘 또는 핸들이 받는 힘, 이 힘들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아픔을 많이 느끼고 피도 나고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탄 차가 사고가 났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에어백이 이렇게 터졌어요. 그럼 에어백은 굉장히 단단하지가 않죠. 물렁물렁한데 이 에어백과 여러분들의 머리가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에어백은 굉장히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리가 닿은 후부터 에어백이 쭉 수축을 하고 다시 팽창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마를 밀겠죠. 그 상황 동안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접촉 시간이니까요. 충돌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에어백에 충돌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사고 상황이었어도, 똑같은 충격을 받았어도 델타 T가 굉장히 커요. 왜 여기 크다고 되어 있죠? 아까 이거 설명할 때 그랬구나. 충돌 시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힘이 엄청나게 작아지죠. 그럼 여러분들의 머리는 힘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표현해 놓은 게 이 그래프예요. 이 넓이라는 게 충격량이라고 했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인데 넓이가 똑같대요. 그럼 받는 충격량이 똑같다는 조건 하에 하나는 이 S1이라는 애는 충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시간이 짧게 걸렸죠. 시간이 짧으면은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도 가로 길이가 짧으니까 세로 길이가 길겠죠. 넓이가 똑같을 때. 반대로 이 파란색 그래프는 S2는 뭔가 바닥에 이렇게 눕혀 있듯이 그려져 있는데 얘는 충돌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에어백 같은 경우겠죠. 충돌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작용하는 힘이 작아. 이건 이제 F2. 최대의 힘이 이 정도밖에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가로 길이가 크기 때문에 세로 길이가 짧아도 똑같은 넓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이 단원이 좀 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번. 질량이 큰 트럭과 질량이 작은 승용차가 서로 충돌할 때 충돌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은 어느 쪽이 더 큰지 설명해 보자 라고 했는데요. 예를 먼저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1톤짜리, 그러니까 1000kg짜리 트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10m/s로 간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200kg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모닝 같은 거. 이것도 반대로 10m/s로 가고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봤을 때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충돌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A랑 B 중에서 충돌하고 나서 충격량을 더 많이 받는 자동차는 A일 것이냐 B일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B라고 대답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을 했을 때 질량이 작은 차들이 더 많이 나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B가 더 충격량을 많이 받겠구나, 얘가 뭐가 질량이 크니까 얘한테 힘을 더 많이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어봤으려나 모르겠는데 뉴턴 제3법칙 중에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A가 B에게 가한 힘이 있으면 B도 A에게 가하는 힘이 존재한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책상을 내리쳤어요. 샷건을 쳤어요. 그랬을 때 책상이 힘을 받겠죠. 책상이 힘을 받아서 부셔질 수도 있고요. 물론 부셔지지 않겠지만 책상이 힘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힘을 받은 애는 책상입니다. 그럼 선생님 손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선생님 손이 아픈 이유는 선생님 손도 힘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내가 책상을 내리쳤을 때 책상이 100N의 힘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손도 100N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손도 아픈 거지. 여러분들이 친구랑 장난을 칠 때 모르고 친구를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때렸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손바닥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때렸을 때 친구는 힘을 받았어. 근데 그 힘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의 손도 힘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는 힘의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좀 그렇게 든 것 같은데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해요. A가 B에게 가한 힘이 있으면 B도 A에게 가한 힘이 있고요. 이 힘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내가 100N으로 책상을 밀었다면 책상도 나를 100N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적용해서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랑 B랑 충돌을 했어요. A가 B를 몇으로 밀 거냐면은 5000N으로 민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B도 A를 몇 N으로 밀까요? 5000N으로 밀게 됩니다.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작용하는 힘이 5000이면 반작용의 힘도 무조건 5000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충돌 시간을 우리가 2초라고 할까요? 충돌 시간 2초.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운동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을 구해볼게요. A의 충돌 전의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 100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충돌 전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만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왼쪽 방향으로 200 곱하기 10 해서 2000이죠. 마이너스 2000. 이렇게 운동량이 측정이 될 거고요.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냐? FT, 다시 말하면 충돌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격량이 작용을 했어요. 그렇죠. 충격량이 몇만큼 작용했어요? I는 FT, 만만큼 작용했습니다. 그럼 충격량이 만만큼 작용했다는 소리는 운동량의 변화가 만만큼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플러스 만이었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만만큼 운동량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플러스 만이었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만만큼 바뀌었다. 그랬을 때는 운동량은 0이 되죠. 마이너스 만을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000이었는데 운동량이 충격량이 많이 작용하니까 5000 곱하기 10 해서 다시 5000 곱하기 2 해서 만이라는 충격량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00이었는데요. 오른쪽으로 만만큼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얘는 플러스 800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똑같은 속력으로 승용차랑 똑같은 B라는 물체랑 똑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충돌을 받아서 멈췄어요. 그냥 멈췄는데 얘는 충격을 받아서 반대 방향으로 더 큰 운동량으로 튕겨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많이 튕겨 나갔으니까 얘가 더 피해가 크겠구나. 물론 피해가 크죠. 피해가 큰 건 맞는데 받는 충격량이 똑같은 건 다른 건 아니야. 얘가 충격량을 더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충격량은 똑같이 받았는데 얘는 튕겨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크고 얘는 그냥 정지를 했을 뿐이고 이 차이죠.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이 문제의 답을 단다면 충격량은 누가 더 크냐? 충돌 과정에서 같은 시간 동안 이건 이제 물체 A랑 물체 B가 충돌을 했는데 물체 A는 5초 동안 충돌하는데 물체 B는 2초 동안 충돌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쵸? 서로 충돌하는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같으므로 충격량은 같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격량은 똑같은 충격량을 받는데 운동량의 변화도 똑같은데 얘는 좀 그래도 관성이 크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작은 거죠.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덜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고요. 얘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관성이 작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커요. 똑같은 힘을 받아도. 그래서 얘는 튕겨 나가겠죠. 그러면은 피해가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페이지를 끝냈는데, 지금 수업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꼭 복습을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뒤에 있는 이런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기술을 할 때 이해가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다 무작정 외워야 되고, 그럼 또 문제가 재미없어지고, 물리가 재미없어지고, 또 물리 포기한다. 기말고사 왜 이렇게 어렵게 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절대 복습 빼먹지 마시고 하기 바랍니다. 고생했고요. 선생님이 아침에 녹화를 하느라 목이 잠겼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는데 잠이 왔을 텐데 듣느라 고생했어요. 수고했습니다.